민주당은 민생이 어떻게 되든 간에 대표의 묻지마 방탄에만 올인할 후보로 친명 일색으로 다음 국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대표의 배우자 비서를 한 후보까지 기어코 공천하는 이재명 대표의 사당이지 더 이상 공당이라고 부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장악한 국회를 심판하자고 국민들께 호소하겠습니다. 이번 선거는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라 국민의힘과 국민이 대결하는 날입니다. 민주당이 승리해야 하는 날이 아니라 민주당의 승리를 넘어서서 바로 국민이 대한민국 주권자가 승리해야 하는 날입니다. 훌륭한 후보들이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국민 승리에 유효한 도구가 되길 바랍니다. 저는 조국혁신당의 창당을 구상하고 준비하고 성사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저를 압도적 1위로 만들어 주셔야 이승의 분노를 부추기는 일에 몰두하는 화병선동자들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주적입니다. 개혁신당은 상대 진영을 향한 묻지마, 북창 정치는 하지 않겠습니다. 네, 한 주간의 여론 흐름 짚어보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소장, 박시영 TV 대표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배 수장님, 총선이 다가올수록 민심 흐름에 촉각을 곤두세우게 되는데요. 현재 이 시점에서 정부 지원론과 견제론 흐름은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대체로 정부 견제론이 정부 지원론보다는 좀 높은 편입니다. 네. 한때는 이것이 또 꽤 큰 차이로 또 격차가 벌어졌던 적도 있는데 정부 견제론이 높기는 하지만 총선일이 가까워지면서 조금 또 그 격차가 줄어들고 좁혀지는 추세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화면으로도 보고 계실 텐데 40총선 어느 쪽에 더 힘을 실어줘야 되냐는 질문에 대해서 지난 1월 넷째 주를 보시게 되면 무려 57대 33이거든요. 네. 뭐 20%포인트 이상 벌어졌습니다. 그러면 가장 최근 조사에서는 정부 여당을 견제한다 49%, 정부 여당을 지원한다 40%로 꽤 좁혀져 있고, 또 중요한 것은 정부 여당 견제에서 이 더불어민주당이 가져갈 수 있는 지지율이 또 얼마나 되느냐, 이 부분도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시간이 가면서 최대 격전지, 관심지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박시영 대표님은 어느 쪽을 눈여겨보고 계세요? 서울은 동작을, 네. 나경원, 류삼영, 용산은 용화대가 있기 때문에 권영세, 네. 강태용, 이 지역이 서울은 좀 추미애 격전지로 보여지고요. 네. 경기도는 분당갑, 안철수, 이광재, 네.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뛰어들은 화성을 삼파구도라서 거의 삼자구도죠. 삼자구도죠. 네. 그 네 지역이 좀 관심을 끕니다. 배 주장님은 어떤 지역을 특히 보고 계세요? 글쎄요, 뭐 저는 한 곳을 꼽는 것이 좋겠다라는 판단에서 인천 계양을입니다. 네. 물론 이제 민주당에서는 또 이재명 대표는 자신할 줄 모르겠지만 뭐 모릅니다. 이게 왜냐하면 선거가 더 투표율이 가까워지면서 네. 인천 계양을이 말 그대로 당대당의 모든 전력이 총집결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이재명 후보와 원희룡 후보만의 대결이 아니다. 여기에 유동규 후보도 등장해요. 또 뭐 사실상 이 지역에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대결, 네. 윤석열 대통령, 또 한동훈 위원장, 또 송영길 전 대표까지 다 정치적인 영향을 미치는 곳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박빙의 대결이 펼쳐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시간이 이제 또 투표율이 가까워지면서 그런 면에서는 인천 계양을의 결과가 어느 추세로 전개되느냐, 네. 이재명 대표가 더 격차를 벌리느냐, 아니면 더 좁혀져서 한 치 앞을 알 수 없는 그런 판도로 나가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입니다. 박시영 대표님, 네. 수도권 당연히 이제 거대 의석이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데 네. 격전지에서는 중도층 민심을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수도권 표심의 추이는 지금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응답자 결과도 그렇고 특히 이제 보수 과표집이 많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중도층의 표심이 어떤지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가질 것 같은데요. 중도층에서는 대부분 다 정권 심판론 쪽에 손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네. 중도층의 다수는요. 그래서 갤럽에서 뉴스원 조사에서도 대개는 민주당 후보들이 격전지에서 우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계양을도 그렇고요, 마포을도 그렇고, 광진을, 부산 북갑, 그리고 경기 수원병에서도 일제히 네, 지금 민주당 하고 있네요. 네.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는데요. 이 뉴스원 갤럽 조사뿐만 아니라 많은 곳에서 언론사들이 지금 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격전지는 대부분 다 민주당 쪽에서 좀 앞서는 그런 네. 조사 결과가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주간 여론조사를 많이 발표하는 갤럽이라든가 MBS, 그리고 뭐 리얼미터, 여론조사 꽃, 이런 조사 결과들도 유심히 살펴보면 중도층에서는 민주당 쪽이 훨씬 더 유리한 그런 네. 어떤, 그리고 견제론이 더 세다,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배중찬 소장님, 네. 서울 몇몇 관심 지역을 보면요, 운동권 출신 대결 서울 마포 지역에서는 갤럽과 한국 리서치에서는 정청래 의원이 한문경 후보를 앞서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뭐 마포 신규 쓰레기 소각장 건립이 최대 현안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총선구도에 어떤 변화 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네, 이 지역 분석하기 전에 먼저 이제 방금 전에 이제 박시영 대표가 분석한 그 중도층 투표 경향 또 의향에 대해서는 뭐 단정지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중도가 민주당 쪽이다, 그건 뭐 알 수가 없는 것이고, 다만 이제 그 중도 내에서 중도 진보적 성격이 있느냐 또는 민주당 지지 의향이 있냐, 이건 또 다시 우리가 분류를 해봐야 되는 부분. 오히려 중도의 경우에는 좀 더 관망했다가 어디 쪽에 힘을 실어주는 것이 실용적으로 우리에게 더 유리하겠다, 이런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마포의 경우에는 사실 소각장 이슈가 중요하긴 합니다만 결정적으로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왜 그러냐면 이게 양립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이것이 서울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오세훈 시장으로 따지면 또 국민의힘입니다. 국민의힘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는데, 한편 또 이 지역의 주민들은, 유권자들은 어떤 이야기냐면 소각장 건립 못 막는 국회의원 필요 없어요,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건 정청래 의원이 굉장히 지금 지명도가 있고 지역에 뿌리를 내고 있는 의원인데, 이거 하나 걷어내지 못할 정도의 영향력이라면 우리가 문제 삼겠다, 이런 상황인데, 사실 이 지역은 워낙 정청래 의원의 인지도 또 지지층의 호감도, 지지층의 호감도입니다. 지지층 내의 충성도가 높기 때문에 상당히 하문경 후보로서는 벅찬 선거입니다. 그래서 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이런 선거는 후보자 대 후보자의 대결로 가면 안 되고 정청래 대 하문경이 아니라 정청래 대 한동훈의 대결로 가야 된다. 그래야 뭔가를 해볼 만한 여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뭐 이 지역은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실책이라고 봅니다. 공천에 있어서. 왜냐하면 운동권 청산을 부르짖으면서도 하문경 대표적인 운동권 인사거든요. 전향한 네. 인사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군산에서 그동안 몇 번 나왔거든요, 선거에서. 근데 갑자기 마포로 내보낸다? 대립각도 쓰지 않고요. 민주당이 우위 지역인데 하문경 공천을 한 것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크나큰 실수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윤희숙 전 의원과 전현희 전 위원장이 맞붙은 서울 중성동갑, 여기도 격전지 중 하나로 분류가 그렇죠. 되는데요. 네. 민심추이 최근 나온 조사 결과는 어떻습니까? 최근에 이제 리서치 조사 결과도 나왔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토마토 조사도 나왔는데, 되게 이제 오차범위 내에서 전현희 후보가 한 발 앞서는 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차범위 밖에 우세한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만, 지금 보면 42.9 대 36.6 이렇게 전현희 후보가 앞서는 조사도 있었고요. 미디어 토마토 결과에서는 42.7 대 40.8 박빙 네. 오차범위 내에서 그러네요.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지역은 저는 시간이 흐를수록 전현희 후보에 좀 더 손을 들어주고 싶은데, 왜냐하면 초반에 임종석 전 실장의 공천 후유증이 꽤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것이 잦아들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는 전현희 후보의 약진이 예상이 됩니다. 네. 짧게 먼저, 왜냐하면 네네. 오늘 볼 곳이 많은데 뭐 의견을 공통적으로 많이 할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제 조금 판단이 다른 게 오히려 더 격차가 좁혀질 가능성이 있다. 네. 왜 그러냐면은 수도권 지역에 대체로 지금 민주당 후보자들의 지지율을 보면 대체로 일정한 선, 민주당이 그동안 얻어놨던 뭐 지지율이라든지 지역 기반인데, 이것도 여기도 중성동 갑의 경우에는 민주당 강세 지역이거든요. 네. 특별한 이슈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국민의힘 지지율은 상당히 서울에서 선전을 하는 편인데, 최근 좀 달라진 양상이 있긴 합니다만, 그런 점에서 윤희숙 후보가 뭔가 이 국민의힘의 지지율과는 잘 연동이 안 되고 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저는 한동훈 위원장이 공식 선거운동 기간 중에 얼마나 서울 지지율을 후보자 지지율로 연계해내느냐, 이 점이 중요하다고 보고, 저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치열한 접전이
오히려 중성동갑에서는 예상이 될 네. 것으로 보입니다. 경기도로 가보겠습니다. 배 수사님, 여론조사 꽃조사를 보면 민주당이 경기도 56개 선거구 중에 40곳에서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여론조사 결과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물론 후보자가 바뀐 경우도 있습니다만 민주당은 대체로 우리가 경기도는 민주당 강세 지역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민주당 현역이 있었던 곳들이 대부분 그대로 또 현역이 나오는 지역도 있고 그런 점에서 선점 효과 또 기반 우세 효과가 분명히 있는 것으로 보이고 또 특별하게 이번에는 경기도를 압도할 만한 그런 이슈가 없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경기도 지역에 영향력이 있는 이재명 대표 또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만큼이나 그 영향력을 뿜뿜할 수 있냐. 아직까지는 국민의힘 경기 지역 출마 후보자들은 좀 인지도가 더 상승되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이 부분이 얼마나 빠른 기간 중에 좀 더 올라가고 또 한동훈 위원장이 이 지역에 어떤 영향력까지 침투가 되느냐 이 부분이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 대표님, 네. 지금 경기도는 당 지지율 흐름이죠. 그렇습니다. 이 여론조사 꽃은 네. 후보를 가상 대결을 붙인 게 아니라 그러니까요. 어느 정당 후보를 뽑을 거냐, 네. 선거 지형을 분석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총선 결과에는 어떤 영향 함수관계가 있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 지역에서 어느 정당이 좀 강하냐 이거를 이제 볼 수 있는 건데 네. 인물의 변수는 분명히 있습니다만 대체적 지금 흐름은 경기도가 과거에도 민주당이 강세 지역이지만 최근 들어서 서울에서 30, 40대가 경기도 쪽으로 많이 이사를 갔단 말이죠. 네. 30, 40대는 대체적으로 민주당이 우세한 계층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에서는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 구도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우위에 점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고요. 이 여론조사 꽃이 56곳을 했는데 무려 40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오차 범위 밖에서 우세한 것으로 나왔고요. 네. 그 국민의힘이 우세한 곳은 4곳에 불과했습니다. 12곳은 오차 범위 내에서 각주전을 벌이는 것으로 그렇게 조사가 됐기 때문에 물론 인물 변수는 있습니다만 네. 경기도는 민주당이 굉장히 우세할 것으로 지난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51곳을 경기도에 승리를 했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7곳에 불과했는데 지금 흐름으로 보면 지난 총선 분위기가 굉장히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후보자 간의 어떤 그 여론조사는 아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은 좀 드려야 될 것 같네요. 배 수장님, 네. 인천 계양을 살펴보면요, 앞서 쭉 설명하셨습니다만 이재명 대표 원희룡 전 장관 지지율 지금 여론조사 기관마다 다르게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갤럽과 엠브레인 퍼블릭에서는 접전이고 한국 리서치 조사에서는 이 대표가 12%포인트 앞서는 것으로 나오는데 어떤 요동칠 수 있는 어떤 변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역도 민주당 우세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보궐선거로 국회의원 배지를 달기 전에도 송영길 전 대표가 내리 또 당선을 했던 지역, 민주당 강세 지역이라는 것은 익히 이제 알려진 사실인데 네. 중요한 건 어떤 이슈일 겁니다. 근데 특별한 다른 이슈는 없는데 따지고 보면 원희룡 후보자의 경우에는 대장동 1타 강사죠. 또 유동규 후보가 등록을 하게 되면 자유통일당 후보가 되는데 물론 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도 대장동 이슈를 집중 부각시킬 겁니다. 그렇다면 이 대장동이 주제가 되는 선거판에서 과연 이재명 대표의 대한 평가가 어떨까? 물론 이제 뭐 공천에 대한 파장도 부분적 영향을 주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의 영향 속에서 저는 이제 결과적으로 중요한 것은 마지막에 중도층 표심과 투표율일 것 같아요. 네. 투표율이 여기서 뭐 상당히 높아서 젊은 세대들이 많이 참여한다면은 뭐 기존의 민주당 강세 구도로 가겠지만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실망한 분명히 유권자층도 있을 거거든요. 그들이 투표하러 나오지 않는다면 또 다른 결과가 있을 예상도 해봅니다. 네. 저는 그 선거는 정치와 인물과 이슈가 중요한데요. 네. 정치는 이번 대결에서 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철저한 평가 성격이라 봅니다. 잘했으면 아마 국민의힘 쪽을 찍을 거고요. 구도 측면에서요. 그렇습니다. 네. 잘 못했으면 민주당 쪽을 찍게 마련인데요. 이 정치 대결에서 계양을은 민주당 쪽에 유리한 지역이고요. 그러면 인물에 있어서 원희룡 후보가 압도할 수 있느냐? 근데 이재명 후보는 야당이 위력 대선 후보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남은 게 이슈에 있어서 뭐 지역 개발론 가지고 흔들려고 할 텐데요. 지금 갈수록 격차가 커지는 이유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전국 판세가 민주당에게 유리하게 가면 계양에서는 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네. 만약에 국민의힘이 전반적으로
그 전국적으로 좋아지면 격차는 여기는 축소가 되고 접전 지역으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전국적인 풍향과 같이 갈 거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국 판세에 영향을 받는다 이런 그렇습니다. 취지이시군요. 네. 박 대표님, 인천 계양을 비례대표 투표 희망 정당 조사를 보니까 네. 갤럽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비례정당인 국민의 미래 가장 많이 선택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신당 지지율을 합치면은 범야권 지지율이 더 높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개항을만 보면은 그런 거고요. 다른 여기서 궁금한 게 예. 국회의원 이제 지역구 투표 결과를 예측할 때 이 네. 같은 흐름이 참조가 될까요? 참조되죠. 왜냐하면 지금 이제 조국신당이 조국혁신당이 어떤 역할을 할 거냐. 근데 사실 보면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그 평론하는 사람들이 일려 다야 구도입니다. 네. 여당은 하나고 야당이 많이 쪼개졌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정권 심판론이 분산이 되면서 국민의힘 쪽에 유리하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꽤 있었거든요. 근데 일야 다야 구도긴 합니다만 실제로 지역구 투표는 거의 1대1 구도로 형성이 됐습니다. 네. 이게 야당 쪽에 표가 분산되는 게 아니라 거의 민주당 쪽으로 지금 몰표가 나오는 현상이거든요. 그리고 조국혁신당이 지역구 후보를 안 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정권 심판론이 그대로 지역구 투표에서는 이어지는 민주당 쪽으로 표가 쏠리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고 조국혁신당으로 인해서 오히려 투표율이 좀 높아지고 정권 심판론이 높아지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오히려 조국혁신당의 등장이 오히려 득이 되고 있다. 지금 시점에서 그렇게 보여집니다. 배 소장님은 1대1 구도 지역 투표는 그렇게 수렴될 것이다. 이 부분에서 동의하십니까? 뭐 꼭 그렇지만은 않을 수도 있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은 지금 경기도나 수도권 여기가 더 중요할 겁니다. 네. 서울, 인천, 경기에서는 지금 이번에 민주당 공천 파장에 불만을 품고 또 무소속이나 또는 심지어는 국민의힘으로 옮겨가거나 또는 새로운 미래로 출마하는 후보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국민의힘보다는 훨씬 더 그런 경우가 많은 것이죠. 그러면 이들이 출마할 때 조국혁신당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나가서 민주당을 찍겠느냐. 그게 아니라 오히려 새로운 미래나 무소속이나 민주당 쪽으로 오히려 친문 성격이 있는 후보들에게 표를 줄 가능성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이 부분이 상당히 민주당에는 지역구 선거, 왜냐하면 한 표, 두 표가 당선자를 결정하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상당히 위협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비례투표의 경우에도 우리가 비례투표 어느 정당이 하겠냐 물어보면 호남에서 보면은 오히려 민주당이 아니라 조국혁신당 쪽으로 가는 비율이 상당히 있어요. 그 이야기는 호남에서 그렇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이재명 심판론 성격도 상당히 강한데 이들이 지역구에 나갔을 때 민주당을 투표 안 하고 새로운 미래나 무소속이나 친문계 성향의 후보자에게 투표할 가능성이 열려 있는 것이죠. 그 같은 지지율 흐름 변화가 민주당 후보 당락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세요. 그렇죠. 호남에서요? 호남에서. 일부는 호남은 아니고요. 네. 호남은 조국혁신당의 후보자가 직접 나오거나 또는 새로운 미래 후보자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워낙 민주당 강세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 영향은 제한적이겠지만 근데- 수도권을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수도권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팽팽한 초접전 네. 10표, 100표 여기서 누군가 100표, 10표 가져가 버리면 이건 큰 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네. 결과가 될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박 그 대표님은. 민주당의 공천 잡음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정권 심판론의 열기가 좀 잦아드는 그런 어떤 분위기가 있었는데요. 조국 혁신당이 등장함으로 인해서 조국 그 대표의 메시지에 많은 분들이 열광을 했습니다. 끝을 보겠다 윤석열 정권과 네. 조기종식도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얗게 불태웠다. 그러니까 배수진을 친다는 느낌을 확실히 전달을 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이번에 투표장에 안 가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이번에 투표하고 싶다. 이런 마음을 좀 불러일으키는 효과가 분명히 있습니다. 데이터에서도 거의 확인이 되는데요. 가장 윤석열 정권에 대해서 비판적인 그 지지정당을 보면 조국혁신당에 있는 분들이 가장 비판적입니다. 네. 그렇다면 지역구에서 조국혁신당이 후보를 안 내기 때문에 선택지는 저는 대부분이 민주당 쪽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번에 만약에 민주당이 그 지역구에서 압승을 한다면 효자 노릇은 조국혁신당이 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낙동강 벨트 여론도 살펴보겠습니다. 박 대표님, 네. 이 지역 표심은 어떤가요? 메타보이스 조사 결과 낙동강 벨트 5곳 중에 3곳이 민주당 우세로 나왔다고 하던데요. 네,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2분이 있는 데가 낙동강 벨트입니다. 네. 전재수, 최인호 이런 분들도 있고 또 뭐 배재정 전 의원이라든가 사상 이런 데도 좀 접전 지역이죠. 민주당은 이제 부산에서 3석이 있는데요. 저는 그 과거의 데이터를 보면 민주당은 부산에서
한 5%포인트 이상 앞설 때 승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부산은 하나의 벨트 선거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접전이 된다는 얘기는 그만큼 인물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돌파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부산은 좀 어려운 지역입니다. 민주당 네. 입장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선전하는 분들은 대개 전현직 의원들이 지금 선전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경남 지역은 민주당이 상당히 그 좋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경남에서 아마 이번에 PK 선거에서는 경남에서 민주당이 상당히 약진할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네. 있습니다. 저는 정반대인데 네. 결과적으로 지금 우리가 당장의 여론조사 결과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결국 정당 지지율이거든요. 정당 지지율이 어떤가가 선거에 또 총선에는 결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는데 정당 지지율이 PK 지역은 여전히 서울 민심은 조금 변화가 최근에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만 여전해요.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그렇다면 지금 당장에 나오는 선거 지역의 여론조사는 후보자들이 현역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지금 낙동강 벨트에 조사된 이 여론조사 결과는 민주당 현역 의원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꽤 높은 지지가 나오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는 특별한 이슈가 없는 한 지지율로 수렴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그러면 부족해 보일 수도 있는 후보의 이 영향력을 누군가 와서 메꿔줘야 되는데 이 지역은 특히나 이재명 혐오 거부감이 있는 지역이거든요. 네. 그렇다면 적어도 한동훈 위원장이 선거운동을 위해서 공식 선거운동에 들어갔을 때 왔을 때는 그 효과가 추가적으로 더해지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 경우에는 지지율로 보나 지난 총선과는 다르게 민주당 현역이든 도전자들이 후보자들이 상당히 살아남기 힘든 구조가 되고 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정당 지지율의 중요성을 말씀하셨고요. 근데 저는 국민의 머릿속에 이번 총선이 이재명 한동훈의 대결로 저는 안 볼 것 같습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대결도 아니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일을 잘했냐 못했느냐를 가지고 저는 판가름할 것이다. 왜냐하면 2년 만에 집권 2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고 최근에 이종섭 그 대사의 문제, 그다음에 미친 물가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과 하나 사 먹기도 어려운 상황, 이런 것들이 지금 맞물려서 정권 심판론이 형성되고 있기 때문에 네. 민주당이 설령 마음에 안 든다 하더라도 영남에서 이재명 대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더라도 이번에는 윤석열 대통령 좀 혼내줘야 남은 3년이 좀 걱정이 덜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저는 중도층이 많을 거라고 봅니다.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뭐 중도층도 중요하지만 이미 지지율에서 PK 지역은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 높은 상태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거부감도 있겠죠. 또 네. 부정평가도 높습니다만 최근에는 PK 지역에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또 올라가는 상태고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싫다고 해서 공천 파장이나 거부감과 혐오감이 극대화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민주당에 표를 준다. 네. 그건 선뜻 이해하거나 선뜻 납득하기는 힘든 부분이 국민의힘이 되겠죠. 공천을 잘했습니까? 윤석열 라인들이 그대로 되고 물갈이가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과거 선거에서는 새로운 인물을 많이 배출했던 정당이 우당탕탕하지만 총선을 승리했던 경험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그러면 남은 변수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박 대표님. 네. 한 달 전 여론조사가 총선까지 가지 않는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또 네. 격변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건데 앞서 얘기했듯이 지금 부각되는 것이 뭐 막말 문제라든가 또 네. 이종섭 전 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 또 네. 의대 증언을 둘러싼 논란,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윤 대통령 전국 민생 토론회 여러 가지 네. 이슈들이 있잖아요. 어떤 변수가 있습니까? 저는 우리가 이제 과거에 그 총선이 끝난 다음에 여론조사를 해봅니다. 언제 표심을 결정했어 이렇게 물어요. 네. 그러면 3주 전에 결정했다는 사람들이 보통 70%가 나옵니다. 네. 그러니까 30%는 이제 3주 사이에 투표 당일날도 결정하고 일주일, 2주 이 사이에 결정을 하거든요. 아직 3주 전은 도래하지 않았네요. 네, 거의 이제 뭐 3주 네. 앞두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한 70%는 이미 마음을 정했다 이렇게 보고 있고 남은 변수는 여러 이슈는 있습니다. 아까 의대 정원 문제도 있고 뭐 약간 남아 있는 공천 파동, 막말을 했던 사람들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지만 저는 이제 앞으로 실현하는 말실수하는 쪽이 좀 불리할 거라고 보고요. 실수요? 예, 실수. 네. 그건 중요하게 보는데 저희가 여론조사를 할 때 중요한 거는 적극 투표층이 어디가 강한지를 유심히 봅니다. 그 네. 얘기는 각 당 지지층의 결속력을 보는데 최근에 격전지에서 발표되는 조사들을 보면 전체 응답자 결과보다는 적극 투표층에서 응답자 결과에서는
민주당 후보가 일제히 약진합니다. 더 네. 좋은 현상이 벌어지거든요. 그 얘기는 그만큼 민주당 지지층의 결속력이 더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결속력도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사기가 어느 쪽에 올라 있느냐 이것도 이제 구전에서 효과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배 수장님 보는 변수는 어떤 겁니까? 글쎄요, 뭐 지금 제가 어느 쪽이 더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예단할 수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어디 쪽이 더 결속도가 높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건 매우 주관적이고 좀 편향된 분석이겠죠. 중요한 건 그럴 겁니다. 각 당이 이제 사활을 걸고 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정당 지지율을 끌어올린다는 것이 민심을 중도층이나 수도권이나 2030 MZ세대 단계인데 저는 지금부터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서로 부정적인 네거티브 전쟁을 하더라도 분명히 중도층 유권자들은 나에게 더 도움이 되는 공약을 내거는 정당으로 마음이 갈 수밖에 없습니다. 빨리 뭐 이종섭 전 장관이 됐든 아니면 박용진 의원과 관련된 이런 공천 파장이 됐든 이걸 빨리 누가 먼저 일단락시키느냐 그리고 누가 먼저 국민에게 솔깃할 수 있는 공약을 내놓느냐가 저는 핵심일 것으로 보입니다. 짧게 네. 이번 한 주는 어떤 점 눈여겨봐야 합니까? 글쎄 이번 한 주는 양당이 마지막 공천 마침표를 찍는 거기 때문에 그런 네. 문제하고 그다음에 과연 이종섭 그 대사를 과연 그 정부 쪽에서 어떻게 과연 조치를 할 건가? 네. 과연 민심을 무시하고 끝까지 고집을 할지 그게 좀 관전 포인트라고 봅니다. 배 수장님. 저는 비례 후보자 최종 확정이 또 이 지지율에 미치는 영향이 있을 거기 때문에 중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이 의대 정원과 관련된 부분이 어떻게 수습책을 찾아가는지가 상당히 좀 관심을 모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